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세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진 않으셨나요? 퇴근 후 쉬고 있는데 화면에 뜬 낯선 번호, 설마 하고 받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의 채권 추심 전화.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지는 이런 압박 속에서 과연 이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막막해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추심을 끊어내기 위해서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전화들 법적으로 딱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금지명령이 도대체 뭔지, 내 일상을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추심 전화 앞에서 작아지지 않으실 겁니다. 금지명령,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겁죠? 쉽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채권자분들 독촉 일단 멈추세요 라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내리는 강력한 일시정지 명령인 셈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회생 신청을 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개시 결정까지 빠르면 4개월, 길면 1년도 넘게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도 있고 법원마다 처리 속도도 다르고 여름 휴가철이나 인사이동 시기가 겹치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법적으로 확정된 게 없으니 채권자들은 남들보다 먼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미친 듯이 독촉을 하겠죠. 이걸 그대로 두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은 건드리지 마 라고 선제적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그럼 금지명령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별도로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자동으로 사건 번호가 생기고요.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한 금지명령 결정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카드사 A는 월요일에 받았고 대부업체 B는 수요일에 받았다면 카드사 A는 월요일부터 B는 수요일부터 추심이 금지되는 거예요. 채권자마다 효력 발생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혹 절차에 익숙한 일부 채권자들이 금지명령 결정문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을 아예 안 받거나 수령 거부를 하는 거죠. 송달이 안 되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금지명령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가 금지되는 걸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심액이 전면 금지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 증명, 방문 추심 이 모든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밤낮 없이 오던 추심 전화, 금지명령 송달 이후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문자도 진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문자, 이메일, 우편고지서를 통한 변제 요구도 전부 금지 대상이에요.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강제 집행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급여 압류도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급여 압류예요. 월급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 급여팀에 법원 서류가 가기 때문에 직장에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압류된 계좌는 금지명령만으로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돈을 실제로 빼가는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압류도 금지됩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도 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게 가압류인데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것도 막힙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모든 걸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막을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소송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면 그 소송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와도 이미 개시된 부동산 경매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중지명령이라는 걸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다른 개념이에요.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행위를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때예요. 금지명령만 받아서 추심을 피하고 실제 회생 절차는 폐지시킨 뒤 또 신청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느 법원이든 기각 사유가 됩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방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변제율이 낮다거나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기각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채권자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카드사는 회생 신청 사실을 알면 추심을 자제합니다. 어차피 인가 결정이 나면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90% 정도가 이 안내만으로도 추심을 멈춥니다. 둘째, 끝까지 연락해오는 채권자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안내하세요. 법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사실과 연락처를 알린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 추심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셋째,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하세요. 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법적인 보호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행위를 막아주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입니다.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합니다. 효력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전화, 문자, 압류, 가압류가 모두 금지되고 소송과 경매는 별도 내용이 필요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사건 번호 고지와 변호사 선임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낯설고 막막한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진행하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삶에 다시 봄빛을 드리고픈 변호사 이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